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개미가 되게 그 부지런의 대명사인데 네. 실제로 한 개미 집단을 해놓고 한 2주만 관찰해 보면은 이게 일하는 애들이 있고 한 절반의 시간만 일하는 애들이 있고요. 아예 일하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의 시간만 일하는 애들이 한 72%가 있고요. 네. 그 아예 일하지 않는 한 25%가 있습니다. 뭐야? 그럼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3%만 72%만 항상 일하고? 네, 3%만 일한 되게 이상한 애들, 되게 이상한 애들이죠, 얘네들. 되게 3% 집단만 그냥 항상 파이팅으로 열심히 일하는 애들이 있는데, 예. 되게 이상한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되게. 그리고 한 25%는 아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내서 설렁설렁. 아니 그 일을 하지 않는 계급은 있을 것 같아요. 개미 사회는 막 역할이 분명하니까. 네, 그러니까는 숫개미 이런 애 아예 일하지 않는데요. 예. 그렇지 말고 그냥 일개미들이 그냥 일개미 중에서도 네, 일개미인데도 그냥 군체돼서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렇게 그냥 관찰하면 모르는데 그 일개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그 물감으로 칠해가지고 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파랑, 노랑, 검정 이렇게 어. 다 칠해가지고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같은 일개면 중에서도 일하는 놈만 일하고 일하는 놈만 일하고 일 안 하는 놈은 일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 3%만 파이팅으로 그냥 계속 일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죠. 네. 사람이랑 똑같네. 그렇습니다. 네네.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뭐 절반의 시간만 일한다고 하지만 보통 막 근무 시간이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만 일하는 애들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평균은 딱 근무 시간 맞춰서 일하는 거고. 네네네. 아, 쟤네들도 8시간 근무제입니까? 그 시간 애들마다 다릅니다. 종류마다 다른데 막 4시간 일하는 애들도 있고 한 6시간 애들도 있고 종류마다 다르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일하는 애들이 한 3%밖에 안 된다. 이상한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야, 진짜 쟤네들은 왜 미쳤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3%? 이상한 애들이죠. 3%가 이상한 애들이네. 이상한 애들이고요. 70% 이상하네, 3%. 70%의 대다수는 네, 적당히 일도 일하고 적당히 일하고. 쉽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노는 애들 25%와 그렇죠. 이런 한량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집단이 있어야지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끔 군체가 그 문제가 생겨요. 가끔 뭐 비가 온다든가 비가 와서 군체가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적이 침입하는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개미 같은 경우는 많은 애들이 노리는데요. 뭐 남미 같은 경우는 좀 막 개미핥기들이 막 살짝 현해서 맛있게 먹기도 하고 예. 생물들이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집단 자체가 패닉이 생기죠. 예. 그러면 이제 일하지 못하는 애들도 생기고 과도하게 그 노동했기 때문에 과로로 이렇게 인류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일하지 않는 이제 일꾼들이 노동을 참여하면서 이제 그 노동을 막 알도 돌보다든가 쐐기를 치워하는가 여러 가지 군체를 수리한다든가 이런 노동에 참여하면서 그 일하지 못하는 농력을 보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그 일하지 않는 일꾼이 있어야 또 군체가 오래 존속됩니다. 백업 요원들인 백업 거예요. 요원들입니다. 결국에는. 평소에는 놀다가 평소에 놀다가. 급한 일 있을 때 얘네들은 원래 게으른 투입됩니다. 네네네. 투입돼요 반드시 그래도 네, 투입은 됩니다. 노는 네. 애들은 계속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상사태가 해도 3%만 계속 일하고 아니, 그런 거 살아야 아닙니까? 되기 때문에 네네. 살아야 되 긴급 시에는 이렇게 글적글적 투입됩니다. 네네. 네,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 오래되고요. 실제로 곤충들이 얘네들이 만약에 그 3% 항상 일하는 애들처럼 계속 뺑뺑이를 돌린다. 네. 강제로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꿀벌 같은 걸 키우는데 얘네들을 좁은 데다가 꿀을 왕창 줘요. 꽃을 왕창 줘요. 예. 그들이 어머나 맛있는 꿀이 있어서 계속 일하겠죠. 왔다 갔다 3%는 네, 그러면 애들이 다 완전 그 3%에 항상 일하는 일꾼처럼 일하겠죠. 네. 좁은 공간에 네. 완전 꽃밭에서 키우면 그럼 애들이 일찍 죽습니다. 꿀벌들이. 네. 계속 일하면서 불 계속 나름의 켜주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일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일부만 일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애초에 예를 들면은 개미들도 겨울잠을 자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잠을 자요? 네, 겨울잠 잡니다. 겨울에도 겨울잠을 자면서 버티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 있는 애들은 우리나라 개미만 키운다 이러면 이제 막 차 가운데 놔둬줘야 돼요. 근데 겨울잠을 안 자게 하면은 여왕 개미들이 산란율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야 돼요. 휴식을 하지 않으면 노동력이 떨어집니다. 네, 삶도 떨어지고 해서 쉬어야지. 해야지 노동력. 그럼 얘 개미 이 3%에 미친 듯이 일하는 개미들도 일찍 죽습니까? 일벌들은 미친 듯이 일하다가 일찍 죽는다면서요. 그쵸. 60일 뭐 할 때 엄청 일찍 개미들도 그러겠죠. 얘는 근데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네네네. 그럴 때 개미들도 과로하면 그 노동력이 떨어지고, 그런 성과율, 그러니까 근데 떨어지는 게 많이. 그 예를 들면 누구나 네. 개미건 사람이건 놀고 싶을 텐데 네. 누구는 같은 개미인데 네네. 누구는 3% 열심히 일하고 네네네. 누구는 놀고 네네. 그럼 왜 그럴까요? 곤충들도 개체마다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완전 똑같지는 완전 똑같지 않아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얘네들 다 짝짓기 할 때마다 여왕개미가 막
그 숫개미들 한 20에서 50마리씩 짝짓기 하기 때문에 다 아빠들이 다르고요. 그럴 때마다 조합되는 유전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성격이 다른데 네. 또 개미들 보면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게 많이 나온 게 그 두 갈래각끼리 있을 때 꼭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요. 예. 꼭 왼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나눠져 있듯이 있고요. 네네. 호기심 많은 개미와 호기심한 개미랑 되게 무덤덤한 개미와 개미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왼손잡이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자극을 줬을 때 굉장히 쉽게 발끈하는 개미랑 굉장히 쉽게 발끈하지 않는 개미가 있습니다. 성격이 네. 착한 개미와 착한 개미랑 성격 나쁜 개미. 성격 나쁜 개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마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결정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작가님 궁금한 게 요 일 열심히 하는 3%랑 일 네. 안 하는 25%랑 막 네.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혹시? 아. 너 좀 일 좀 해라. 전혀 그렇지 탓하거나. 아 그렇지 네네네. 않습니까? 잘 지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왜 평화롭게. 캐릭터가 있다면서 그렇죠. 왜? 내가 일하다가 보니까 제 꿀빠네. 그렇죠. 네. 진짜 딱 쳐다보고 짜증나네.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꿀빠네가 개미 사이에 없기 때문에 참 평화로운 게 아닐까. 네. 그런 게 없어요? 네네. 왜 인식을 못해서 그런가요? 인식을 아니- 못합니다. 네네네. 아 남들에 왜냐하면은 대해서 개미들은 얘네 하나하나가 그 집단이 약간 그 구성원 톱니바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네네. 아.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네네. 근데 희한하게 그런 애들과 그런 애들이 적절히 섞여 적절히 있다. 있죠. 네네네. 열심히 일하는 애들과 네. 아. 그래서 그냥 저거는 그냥 휴식하는 약간 뭐랄까 그 약간 일하지 않는 일꾼은 약간 경제로 치자면 약간 쌓아둔 현금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네. 불쌍하다. 3%. 그래서 3%가 문제구만. 3%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어떤 식으로 일하냐면요. 그 개미들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데요. 그 농사짓는 개미들이 있거든요. 예. 농사짓는 개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입군개미라고 있습니다. 그 남미에 되게 유명한 애들인데요. 그 이파리 개미들이 이제 버섯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버섯을 그냥 이렇게 수집해서 먹으면 이제 효리 안 나니까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그 개미집 안에다가 이제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그 버섯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 농사를 짓는다고요? 네, 버섯 농사를 짓는데요. 와. 그 버섯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규모가 되게 커가지고 막 그 이게 개미집 안에다가 이렇게 막 석고 이런 거 부어 보면 그 집이 막 한 180평 돼요. 우와. 네, 이게 실제 그 논문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예. 보면 막 이거 그 논문에서는 이게 한 20평짜리 까보니까는 한 방이 한 1920개다가 버섯 농사 1920개요? 네, 방 개미방 여기는 애벌레방, 여왕방, 뭐 번데기방, 쓰레기방 이렇게 있는데 막 버섯제비방은 한 238개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막 통풍도 되고 버섯 그 농사짓기 위해서는 버섯이 자라기 위해서 저 온도 일정이 유지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잘 짓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로 가서 일단은 그 개미를 버섯을 이파리를 잘라야 되겠죠. 예. 이파리를 잘라서 갖고 오고 그거를 또 안에서 잘게 자른 애들이 있고요. 저 오른쪽 사진은 뭐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아래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요? 예. 이게 개미집입니다. 저기 작은 게 사람이에요? 네, 사람인데요. 그 개미집에다가 석고를 부어가지고 지금 사람이에요, 저게? 네네네 개미집 빨갛고 파란 거 저게? 네네네 개미집에다 석고를 부어가지고 예. 붙인 다음에 이렇게 땅을 파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평짜리 개미집이 나온 거죠. 네네. 대박. 네. 저게 개미집이라고? 네네네. 이건 작은 거예요. 20평짜리고요. 180평짜리도 있고, 네, 엄청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 얘네가 보통 하루에 나무 한 그루를 없애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자른 다음에 그 작게 자르니까는 여러 마리들이 각자의 분단 노동을 하는 거죠. 누구는 이파리를 자르고 누구는 그걸 갖고 오고 거기서 잘게 자른 애들이 있고 그걸 이제 버섯을 갖고 온 애들이 있고 누구는 알벌레를 돌고 누구는 알을 돌보고 누구는 막 여왕 모시고 이런 식으로 돌보는데요. 대기업이네, 대기업.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어. 대기업인데요. 그 중에 막 보면 막 이파리 그렇게 그 갖고 오는 커다란 애들 보면은 그 이파리에 막 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예. 뭐 농땡이 부나 싶긴 하지만은 보면은 그 이파리를 그 싣고 오는 개미에다가 기생하는 기생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이렇게 막 방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호위, 아. 네, 호위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보면은 얘들이 주로 야행성이어서 밤에 이 노동을 하는데 네. 그래서 주로 밤에 일하는 애들인데 야행 그 주간 팀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밤에 주로 한 80%가 일하지만은 20%도 주간 팀이 있어서 주간 팀이 똑같이 그 낮에 나가서 이파리를 캐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업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업무 분담에 따라 이제 몸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파리 캐는 되게 크고 그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버섯을? 네, 버섯 식량으로 먹으려고? 네, 그래서 그 여왕 그 공주가 이제 새로운 군체를 그 꾸리러 나갈 때 그 예. 약간 그 혼수 그것처럼 그
버섯을 한 입금씩 가져간 다음에 삼켜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 새로운 방을 그 이제 찾으면은 뱉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섯을 키웁니다. 네. 다시. 네. 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 그 약간 그 집안 내대손손 이어져 온 약간 버섯 그 뭐야 그 개미 집안 대대로 갖고 그 전해져 오는 약간 버섯 약간 그 종자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하고 주 야행성이지만 주행성도 돌고 이런 애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업무 시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사막에서 이건 애들은 좀 더 뭡니까? 특이하게 일하는데요. 일단은 사막은 거의 그 좀 특이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꿀단지 개미가 좀 재밌어서 일단 이 꿀단지개미요? 비주얼적으로 좀 신기해서 갖고 왔는데요. 예. 사막은 일단 먹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보면 일단 다 저장해 놔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놈 몇 명 애들 잡아놓고 거기다 걔를 이제 생체 먹이 저장원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꿀단지가 배예요, 배? 네 배가 잔뜩 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마리 잡고 너 꿀 좋아하니 하면서 이제 꿀을 먹이 악기발처럼 먹인 거죠. 예. 그래서 배가 쭉 불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냥 쟤는 집 안에서 약간 생체 먹이 저장고처럼 약간 항아리 장독대처럼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와. 그 배고프면 그 쟤한테서 먹이 이제 빼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저장. 안 빼내면 어떻게 해? 난 못 빼내겠다. 내 배로 그렇죠. 들어온 거는 난 안 네. 빼낸다. 사막이 정말 이 전략이 잘 통하는지 호주,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미국 이런 중미 이런 상황마다 다 개미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식의 전략을 갖고 있고요. 호주 원주민들은 요거 맛있게 먹는답니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찾아서 먹어보려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저거를 먹는다고요? 저 개미를 먹으면 달 테니까. 달대요. 제 친구 사서 먹어봤는데 네, 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하여튼 특이한 비주얼도 있는데요. 사막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환경이냐면 사막에서 되게 사는 개미 중 되게 독특한 게 딱 일하는 시간이 딱 10분만. 네. 너무 뜨거워서. 네, 너무 뜨거워서 딱 10분만 활동하는 개미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사하라 은빛 개미라고 사하라 사막에. 예. 사하라 사막은 주로 이제 애들이 활동하는 때가 밤은 너무 춥고 낮은 너무 뜨거우니까 딱 해질 때나 해 뜰 때나 해질 때 그때만 모든 네, 생물들이 네. 쫙 나서 활동하는데 얘는 그때 나오면은 뭐 너무 위험하니까 온 생물이 다 돌아다니니까 너무 위험해서 그냥 완전 이제 빈틈을 노리는 거죠. 빈틈을 노려서 완전 뜨거울 때. 완전 뜨거울 때 오히려 나와서 그 얘가 블루오션을 노리는 거죠. 어. 그래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사막의 오후 1시 그때면 생물들도 막 그때 잘못 나오거나 피신처를 찾지 못한 생물들이 막 탈진해서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나와서 딱 10분만 활동하는 생물이 있거든요. 쓰러져 있는 애들 네, 쓰러져 있는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막 사막이 47도에서 53도 이렇게 되거든요. 예. 네, 그때 딱 10분만 나오는 건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곤충들은 다리가 6개잖아요. 그래서 네. 6개의 다리가 4개가 땅에 닿는 식으로 이상하게 할 때 움직이는데요. 네. 얘는 딱 다리를 4개를 우리 약간 도마뱀 뜨듯이 4개만 이렇게 질주하면서 되게 빠르게 달리고요. 동시에 안 닿게 네, 동시에. 계속 시키면서. 네, 시키면서. 네. 아.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최단 거리를 계산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식이냐면 막 머리를 10분 안에 하기 때문에 빠르르 달리고 막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먹이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 걸음 몇 도 꺾었다는 걸 태양 각도로 쟀고 몇 걸음 얼마큼 꺾었는지 태양 각도로 쟀고 다시 몇 걸음 태양 각도로 쟀기 때문에 최단 거리를 바로 돌아옵니다. 그게 그게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얘가 그냥 본능으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실험했냐면요. 예. 일단은 그냥 사육 환경에서 그 조건을 만들어줘요. 예. 그다음에 각도 같은 경우는 그 인공 조명을 이렇게 돌려주면요. 예. 그 꺾인 만큼 얘가 잘못 계산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그 보복 같은 경우는 얘가 얘 다리에다가 그 중마처럼 그 다리를 이렇게 테이프 같이 해서 늘려주는 거예요. 예. 가짜 다리를 만들어서 그럼 얘가 보폭 수는 맞춰주는데 더 걸어오는 거죠. 오히려 실수로. 네, 그래서 보폭 수만 맞추면 제대로 걸어오는 건데 얘가 더 걸어와가지고 잘못 각도와 보폭수를 계속 기억하면서 간다. 네, 기억해서 오는 거죠. 네. 와. 그래서 10분 안에 사막에서 막 돌아온 거죠. 왜냐면 10분 안에 못 돌아오면 얘네가 이거 죽는데요. 얼마 사막에서 딴짓하면 죽는 걸 알게 되냐면 얘네가 사막에서 나와서 딱 해야 될 건 먹이 탐색이거든요. 네. 먹이 발견하면 바로 그것만 딱 잡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 사막 개미 같은 경우는 그 먹이를 딱 발견해서 그 먹이를 갖고 올 때 막 주변에 맛있는 걸 막 줘도 막 꿀을 떨어주고 막 먹이를 줘도 그거를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 갖고 올 거는 내가 발견한 먹이고, 예, 그 주변에 먹을 걸 줘도 저거 욕심내다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막- 갔다가 최단거리를 네, 돌아야지만 돌아가기 산다. 때문에 네, 사막에선 딴짓하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할 거 딱 정해두고 네, 우와. 그것만 네, 클리어하는 네, 되게 진짜 효율적인 네, 일을 하는 네, 내비게이션이 끝내주네. 그게 막 3D로 그게 막 자동으로 계산이 되나 보다. 그니까요. 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까지 개처럼 뭐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뭐 이렇게 뿌려놓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뭐 개미 페로몬 같은 거를 이렇게 어디다 많은 사실 뿌려놓는다. 많은 개미들이 페로몬으로 사실 길을 찾고 돌아오는데요. 네. 얘네들은 네, 그 얘네들은 걸음수와 네, 걸음수랑 햇빛으로 각도로 네, 각도로 바로바로 돌아오는 걸로 네, 실험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막에서 금방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페로몬 같은 경우는 특히 얘는 시발성이 강하죠. 내가 가도 돌아오는 건 최단거리로 계산해야 되니까 뭘 뿌려놓는다고 정확하지가 않네. 네, 그리고 페로몬이 굉장히 그 휘발성이 세요. 왜냐하면 애들이 화학으로 소통하는데 페로몬이 만약 휘발성이 너무 약하면은 미쳐버릴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여기야 했는데 여기야. 그렇지. 계속 증폭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휘발성이 강한데 이런 뜨거운 사막에서는 그렇죠. 거의 네, 아, 그 어렵겠죠. 그래서 하여튼 사막에선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딱 10분만 네, 이 활동하는 진짜 대단하다. 네, 그런 애들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아예 그냥 일하기 귀찮으면 이제 좀 약탈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 그- 생김새가 약탈하게 생겼네. 약탈이 생겼죠. 네. 그 침개미라고 그 아까 개미가 벌에서 지나했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시적인 개미들이 침개미라서 이제 침이 달려 있는데요. 네. 그 침개미 중에서 이제 군대 개미로 지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 우리도 유목 생활 하듯이 예. 그 개미들이 이렇게 평온하게 이제 저 집 만들어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도 유목민이 있었잖아요. 그 다양한 민족에서 유목민이 있었잖아요. 개미들도 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약탈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군대 개미들이 있는데요. 군대 개미가 곳곳 여러 개미에서 지나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시적인 침개미에서도 그 약탈하는 군대 개미들이 생겼는데요. 그게 네.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메가포네라는 애들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딱 일하는 시간이 그 해 뜨는 새벽이랑 해 질 때. 딱 요럴 때랑 그다음에 가끔 오후에도 한다고 해서 한 2번에서 3번 딱 요럴 때만 이제 약탈을 딱 3번 2번 깔끔히 하고 뭐 어디를 가서 약탈해요? 다른 개미들? 흰 개미를 약탈합니다. 야. 딱 흰 개미가 말랑말랑하고 좋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흰 개미를 약탈하는데요. 요거 그 뭐지 재밌는 게 그래서 흰 개미를 우르르 어떻게 하냐면 그 정찰대 흰개미 집 누구 네. 집 정찰을 해요? 네, 먼저 일단 정찰대를 보내요. 정찰대가 막 그러면서 찾겠죠.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흰개미 집 찾으면은 일단 걔 이제 페로몬이 있으니까 또 최단거리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한 200에서 500마리가 우르르 가가지고 예. 최단거리 직진으로 가가지고 흰개미를 막 데리고 와서 우르르 데려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한 3마리 5마리 실컷 정말 쇼핑하듯이 이게 흰개미 잔뜩 데리고 와요. 그래서 네? 맛있게 먹는 거죠.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 흰개미를? 먹습니다. 네네. 와. 아주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흰개미가 그렇게 당하지만 않는 게 흰개미도 사이사이 병정이 있어요. 예. 보면 이렇게 사슴벌레처럼 턱이 이렇게 있는 데 있거든요. 예. 흰개미 엄청 말랑말랑하지만 이게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병정기 이걸 만듭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수컷만 가는 애들도 있고 암수 가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몇몇 애들은 뭐 화학적을 쓰는 애들이 있지만 어떤 애들은 이렇게 사슴벌레처럼 이렇게 턱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랑말랑 애들이 이 무시무시한 침개미들을 대응하려면 곤충 세계에서 가장 이제 얍삽하게 싸우는 방법이 그냥 다리 잘라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예, 예. 사슴벌레들 보면은 막 엄청 큰 사슴벌레들이 싸울 때 어. 서로 이렇게 막 들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막 몸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 조그만 수컷들은 어. 그렇게 1대1로 싸우면 지니까 얍삽하게 다리 잘라버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 곤충들이 이제 힘이 딸린 다음에 이렇게 좀 얍삽하게 다리 자르고 이러는데요. 그 흰개미들도 이렇게 다리를 잘라서 막 싸웁니다. 그럴 때 얘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비인간 동물 중 유일하게 최초로 그 다친 그 동료를 치료해 줍니다. 옆에 개미가? 네, 옆에 개미가. 근데 이제 왜냐면 그 예를 들면 벌이나 말벌 날잖아요. 예. 나는 거는 그 되게 뭐랄까 나는 곤충을 만든 거 되게 비싸요. 왜냐면 날개 근육도 있고 만한 그 날개 그게 만든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막 애벌레 많이 먹여야 되고 번데기 과정 어렵고 막 이런데 개미들은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싸게 만들어진 일꾼들이에요. 예. 그래서 날개가 없습니다. 개미가 왜 날개 없어요 하면 그 싸게 생산된 일꾼입니다. 그게 날개 떼면 싸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걸어다니면 되고 그래서 여왕만 있고 이런 건데요. 그 침개미는 그 좀 원시적인 개미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 군체 하나하나가 좀 일꾼 하나하나가 비싸요. 그래서 얘네를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네 그 일개미가 이렇게 다리가 잃으면은 데려와 가지고 치료해 줍니다. 그럼 다리가 다시 나요?
그건 아니지만은 보통 다리를 잘리면은 얘네들이 감염돼가지고 사망률이 8에서 90%인데요. 예. 치료해주면은 살아납니다. 그 사망률이 거의 0%입니다. 그럼 걔는 뭐에 쓰냐고. 이게 병정으로는 못 쓸 거 아니야. 다리가 어차피. 아니요, 얘는 병정이 없고 그냥 그 개미 다리가 6개이기 때문에 어. 2개 이하면은 그 2개 정도만 다쳐도 그냥 충분히 다시 걸어서 사냥할 수 있습니다. 아, 다리 없는 채로 그냥. 다리 염체로 충분히 어. 사냥하고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2개까지 살려주고요. 어. 3개 이상 신기하다. 다쳤다. 어. 버리고 옵니다. 이야. 이야, 진짜 냉정하다. 진짜 냉정합니다. 한 개 정도, 한 개, 2개면은 네, 그대로 정말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동료애로 살리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아까워서 더 쓰려고 데려가는 거구나. 아까워서. 네네, 아까워서. 네네. 야. 왜냐면 얘네는 일꾼 하나하나가 비싸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부지고 병정이 없어요. 특별히 병정이 없고 하나하나 일꾼이랑 병정이 없는 하나하나가 약간 그 특공대 같은 애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다치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향균 물질 발라주는 게 그 개미랑 말벌 그 다음에 이런 그 사회성 곤충의 특징이 그 좀 향균 물질을 좀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 생활하다 보면 얘네들이 전염병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셈이 있고 개미의 특징이 그런 향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 막 백악기 이런 때 막 개미 녀석이 막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벌처럼 생겼는데 뭐가 개미를 어떻게 알지 하다 보면 이제 개미만 갖고 있는 어떤 향균 물질 만들 수 있는 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말벌처럼 생겼지만 원시적인 개미다를 이제 막 그런 향균 셈을 보고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셈에서 분비되는 향균 물질로 얘네들 이렇게 막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잔인하게 침 같은 걸로 해주는 거군요. 네, 침 같은 걸로 해요. 그래서 안 그러면 감염되고 죽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2개까지는 네, 저 다 구조해서 살려주는데 딱 3개다 하면은 그냥 거기에 버리고 옵니다. 네. 다칠 때 침 바르는 게 되게 말 되는 거구나. 아 개미들은요. 네, 그냥 집단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정말 그 향균 물질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2개 정도가 있는데 예. 그걸로 발라주는데, 네, 그렇죠. 한 3개면은 이게 못 걸으니까요. 걷는데 지장이 생기고 이러니까는 그냥 2개까지만 하고. 한 식충이 돼 버리니까는 네, 그냥 버리고 옵니다. 네, 얘는 그런 진짜 좀 잔인한 애정이 없는 놈들이네. 진짜 짱,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구조 행동을 하면은 군체 성장률이 28.7%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구조 행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구조 행동을 하는 게 훨씬 군체 성장률에 도움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실제로 이렇게 경제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군사 하나하나가 네 군사 하나가. 그리고 이제 진짜 무서운 놈이네. 가장 편한 게 이제 이런 일도 힘든데 제일 좋은 건 이제 노예 부리는 게 제일 남 부려먹는 게 제일 좋죠. 더 게으른 애들. 더 게으르를 남 부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일을 하지 않고 그 친척들 노예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 개미라고 얘네가 이제 그 자기 친척이 곰개미가 있는데요. 네. 걔들 노예로 부립니다. 일단은 원래는 그 개미들이 그 시작이 여왕이 딱 처음에 이제 그 방을 잡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알부터 해서 키워가지고 일꾼 나오면 아이고 일꾼 나왔구나 해서 일개미들 하나하나 키워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사무라이 개미는 그 친척 곰개미 집 가가지고 그 번데기를 훔쳐와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곰개미가 이제 그 곰개미를 이제 세뇌시켜요. 페로몬으로. 네, 그럼 세뇌가 됩니다. 따라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 모셔주고 데워주는데요. 얘네가 정말 아예 노예 부리는 개미를 특화돼가지고 그 턱이 그냥 일할 수 없는 턱이 되어 있어요. 전투용 턱이 돼 있습니다. 네. 와. 그 약탈하고 그냥 그 번데기를 집어오는 턱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크면은 다시 저 친척 집으로 가서 저 번데기 털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그 낮 시간에 해서 한 오후 2시 이럴 때쯤 항상 그냥 그 친척 집인 곰개미 집 털어가지고 네 이것만 하는 게 얘는 유일한 노동이고요. 네 일은 안 하고 일은 저 잡혀온 애들이 하고 노예로 열심히- 잡혀온 애들이 일개미로 일하는 일하고요. 그래서 애벌레도 돌봐줘야 되고 음식도 치워야 되고 집도 만들어줘야 되고 심지어 먹이도 떠먹여줘야 돼요. 먹이도 떠먹여줘야 돼요. 지금 네. 이렇게 짚고 있는 게 알이에요. 짚고 있는 게 번데기예요. 번데기. 걔 친척 곰개미의 번데기인데요. 이걸 갖고 온 다음에 얘네가 이제 페로몬으로 세뇌만 해주면은 네, 잘 따라줍니다. 그래서 네, 그 노예로 오. 부리는 게 네. 근데 딱 그 저거 잘 짚게 생겼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곰개미는 그걸 맨날 다 하고 있어요? 네, 당하고 있습니다. 곰개미 되게 빠르고 그 되게 성질도 안 좋은데요. 그 이 사무라이 개미들이 그 단단하고요. 그 단단하고 잘 싸워가지고 정말 그냥 잘 싸우게 강합니다. 생겼어. 네. 그리고 또 가시개미라는 애들도 그 똑같이 이제 친척인 일본 왕개미 집에 침입해가지고 얘는 그 주기적으로 그 약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그 일본 왕개미 여왕을 살해해요 그냥. 예? 살해해서 본인이 이제 여왕으로 눌러 앉았습니다. 어? 아. 근데 페로몬을 복제해가지고 본인이 그 여왕 행사를 해요.
그래도 알을 낳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왕인 행세를 하려면. 알을 낳는데 어. 그 일본 왕개미들이 속아가지고 그 자기 여왕이 죽었다는 걸 몰라요. 어. 그리고 가시개미의 알을 돌봐줍니다. 우와.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결국은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어. 점점 그 일개미들의 이제 그 수명 한 3년 되거든요. 예. 근데 점점 한 3년 지나면 점진적으로 이제 그 애미로 다 바뀌어. 네, 바뀝니다. 일본 예. 왕개미 점점 사라지고 어. 점점 가시개미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네. 얘네들은 그 주로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개미들의 그 결혼하는 그게 한 4월, 5월 이럴 때 하거든요. 여름, 예. 봄이나 여름 이럴 때 하는데 가시개미는 한 11월 이럴 때 그 애들이 동면 겨울잠 준비하느라 이렇게 좀 시들시들하고 그 움직임이 둔할 때 이럴 때 툭툭툭 쳐들어가지고 네. 움직임 둔할 때 쳐들어가서 이제 탁 죽여가지고 처치를 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정면 승부하면 위험하니까요. 사무라이 개미는 그냥 잘 가는데요. 네네. 가시개미는 네, 딱 동면에서 움직임 둔할 때 가가지고 하면은 이제 남이 떠먹여주는 거 잘 부려먹고 이제 하자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가시개미는 이제 일꾼들은 일하죠. 네, 일꾼들은 일하죠. 여왕은 편하죠. 네네.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네. 그냥 일꾼들을 해서 그냥 일을 하면 되지 굳이 다른데 가가지고 여왕개미를 죽이고 더 힘든 거 아닐까? 뭐 어쩌다 아닌가요? 지났다 생각하면요. 그 가끔 개미들이 이게 여왕 한 마리 이렇게 통치하기도 하지만 가끔 같은 종이면 예. 여왕이 여러 마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왕이 두 마리거나 친척이니까 뭐 같은 뭐 형제자매고 이래가지고 그냥 여왕 두 마리 이렇게 하하호호 잘 지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가끔 어떤 충돌인지 모르겠지만 여왕이 서로를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되고 통합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여왕이 여러 마리 있는 과정에서 그런 기생이 진화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추측하긴 합니다. 같이 지내다가 종이 분화되고 네네 그런 식으로. 요것도 하여튼 개미들도 일하기 싫어하는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거죠. 네네네. 내가 힘은 센데 일하기는 싫어. 네네네. 이게 아무리 다 같이 그냥 저기 훔쳐오든 노예로 네. 훔쳐오든 남의 집에 가서 들어가서 살든 네네. 그러자. 야 무섭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그 군체를 위해서 죽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게요. 자폭하는 개미도 있기 때문에 자폭개미는 뭐예요? 자폭개미가 있습니다. 예, 직접 찍은 건데요. 이거 직접 찍었다고요? 이 사진? 사실 여기서 나온 개미들 사진 직접 찍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 이게 어디 해외 가서 찍으신 거예요? 네, 방금 거 뭐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이건 말레이시아인데요. 진짜 대단하다. 요 자폭개미 같은 경우는 싸우다가요. 원래 전쟁에서 자폭이 막 싸우다가 수틀리면 자폭하는 거잖아요. 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도 전투를 하다가요. 개미들끼리 전투를 많이 하죠. 하다가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요. 네, 자폭을 하는데요. 몸 전체에 이렇게 머리부터 복부 끝까지 거대한 그 독샘이 있습니다. 네. 네, 독샘이 있는데 전투하다 불리해지면 배를 축축해가지고 독을 빵 터뜨려요. 스스로? 네, 스스로. 자폭하듯이? 네, 자폭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몸 사방에서 주로 약한 부분이 머리 뒤나 이게 복부가에서 빵 터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 독도 있고요. 독도 있고 되게 끈적끈적한 독이 서져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있던 애들이 다 이렇게 저 파란 게 독이 나온 거예요? 네, 저 오른쪽 끈적 노란 게, 사진에? 네네 노란 게 독이 나온 거라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와, 그럼 자기도 죽고? 너 자기는 죽고 나 죽고요. 죽지 않는. 네, 그 주변 애들은 이게 독이라서 유해하기도 하거든요. 못 움직여요. 끈적끈적해서.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이 가서 지금 막 공격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수틀리다 자폭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뭐 나가서 이제 늙은 애들을 이렇게 문다는 것 정도는 좀 양반이 아닌가. 그건 양반이고. 네, 왜냐면 걔는 잘 살면 되거든요. 네. 어. 그 무서운 밤을 살아남기만 하면은 23명 중에 뭐 6마리 살긴 하지만 네, 하여튼 자폭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와, 진짜 무섭다. 그래서 뭐 자폭하는 아니 애들도 이거 왜 꿀벌도 침을 이렇게 딱 쏘면 자기 있는 내장이까지 털어서 죽잖아요. 그쵸. 그거랑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런 그렇기도 한데 컨셉이. 그게 사실 그게 뭐 다른 곤충을 싸울 때는 죽진 않거든요. 인간에게 꼽다 보니까 인간 피부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지. 그 인간한테 원래는 네네 인간한테 꼽을 때 그 죽을 각오로 꼽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른 애들이랑 싸울 때는 그냥 잘 쓰는 건데 인간한테 꼽으니까 실수 죽어버렸어. 빠지지가 않아. 빠지면서 내장이랑 다 뽑아버려서 죽은 거죠. 네. 인간한테 꼽을 때 그렇게 죽을 각오로 꼽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거 있죠. 걔네들이 그 말벌이랑 싸울 때 보면은 그 말벌 다 한 수백 마리가 감싸고 막
체온을 높여서 할 때는 막 엄청 많은 꿀벌이 죽긴 하죠. 근데 어. 그렇게 하는 게 몇만 마리가 죽어도 한 2만 마리 살리고 이러면은 그 효율적이니까. 네네. 득보다 실보다 득이 크니까 야, 얘네 이런 걸 하긴 하죠. 정말 냉정하구나. 종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런 애들이 살아남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죠. 아.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개미를 하나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집단의 개미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애는 여왕개미도 하고 어떤 그쵸. 애는 일하고 어떤 애는 군인하고 그러면 얘가 하나 죽어도 네. 이 집단을 하나의 개체로 이해하면 그게 그쵸. 말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야 그 중에서 적당히 일하는 개미야 노는 개미가 있다니까 그게 너무 황당해요. 근데 방금 비유로 설명하시면 되게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우리 몸에 그러니까 개미 하나를 세포라 보자면 그러니까 개미 하나 전체를 또 생물로 보고 하나를 세포로 보자면 어떤 세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고 노는 것도 있어야 네, 어떤 대응도 세포는 쉬고 되고. 있는 거죠. 네. 약물 저장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사실 그런 그 표현을 사실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 여왕개미라고 하면은 사실 그 여왕이라고 상식지만 사실 많이 알려져 있죠. 여왕 자리가 좋진 않죠. 네. 네? 이 왜안 사진- 돼요? 지금 뭐 하는 사진은 여왕이 처단된 건데요. 네. 처단된 게 뭐예요? 상황이 불리하면은 여왕개미가 폐위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목이 잘린 거예요? 지금 목이 잘린 거예요. 네네네. 누가 저걸 잘랐는데? 어쩌다 일꾼들이. 어떨 때 폐위가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여왕이 그냥 늙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 개미들이 이렇게 그냥 목 자르고 다른 자기 친척들 신여왕 젊은 애들 데려오기도 하고요. 막 여기 우와. 막 그 군체가 너무 막 안 좋아요. 막 그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이사 가려는데 막 여왕개미가 안 따라와요. 그럼 막 그냥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그냥 다 그냥 데려가기도 하고 다리 잘라버리고 그냥 짐꾼을 데려가서 그냥 내 동네 치다가 알만 나라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그리고 막 침개미 같은 원시적인 애들은 막 그 여왕 그 개미들이 몇백 마리밖에 안 돼요. 몇십 마리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예. 원시적인 애들 다 서열이 있어요. 일개미마다. 근데 네. 여왕이 시원찮고 1위 일개미가 좀 할만하다 싶으면은 여왕을 깔아뭉개고 그 여왕을 일개미로 강등시킵니다. 강등시키고 본인이 여왕이 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도 쿠데타군요. 네, 쿠데타. 그 여왕이 몸이 뭐 여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됩니다. 꿀벌은 뭐 그 뭐지? 로얄 젤리. 로얄 젤리를 많이 먹으면 네네네. 어렸을 때 많이 먹으면 여왕이 되고 네네. 안 그러면 그냥 일벌이 되고 한다던데. 네네네. 그게 다른 개미들 안 되는 게 있는데 침개미 같이 좀 원시적인 애들은 그게 되고 그때 그 되게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개미들이 그 일개미가 더 똑똑해요. 뇌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밖에 나가면은 그 세상에 오만 것들을 막 봐야 되잖아요. 막 예. 날라오는 것도 봐야 되고 막 다른 적들도 봐야 되고 거리감도 봐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뇌가 일개미가 더 발달돼 있거든요. 예? 여왕개미는 밖에 안에 참참하고 어두운 데서 알만 나기 때문에 바보야? 애가 바보야? 뇌가 더 수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개미가 예. 여왕이 되면 이게 뇌가 다시 이게 퇴화됩니다. 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여왕개미 같은 경우는 여왕개미가 일개미가 되면 뇌가 이게 퍼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 뇌가 다시 회복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의대에서 막 연구를 하죠. 네. 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왕 살짝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막 팔다리 자르는 식으로 한 것처럼 그 여왕이 사실 여왕이 아니죠. 이게 우리 그 알라는 기계네. 알라는 기계고요. 막 개미 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여왕이라는 걸 하지만은 만약에 개미 군체 하나의 생물로 본다면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그 초유기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왕은 하나의 생식 세포 같은 거죠. 생식 계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표현대로 그렇죠. 그 만약에 그 개미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의 세포 같은 거고 쉬는 애들도 있고 쉬는 곳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파트도 있는 거고 여왕은 하나의 생식 계급으로만 본다면 생산하는 곳으로 본다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막 하나를 어떤 결정을 내서 또 왕이라기보다는 얘는 생산만 하고 있고 어떤 개미 사회, 꿀벌 사회, 애들의 의사소통, 결정권도 개미들이 다 이렇게 서로 그냥 그 외부 환경에 대한 그 자극에 서로 반응을 하면서 집단적인 의사소통으로 집단지성으로 결정되는 거지. 어떤 여왕이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건 딱히 정말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여왕의 자리는 그냥 딱히 좋지 않아요. 야, 진짜 신기하네. 와, 여왕개미도 왜 처단되는구나. 왜 서열 1위 침개미는 여왕이 되려고 하는가 더 좋지 않은데 그 자리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얄 젤리 먹으려고. 로얄 젤리. 네, 로얄 젤리가 너무 맛있어서. 여왕 꿀벌 먹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관의 무게를 못 견디면 목이 잘리는구나. 네.